그랬구나. 또 우리 다정이들의 고민이 뭔지 같이 나눠봅시다. 썸 단계에서 저는 차근차근 알아가고 싶은데 너무 저돌적으로 다가온다든지 이성 친구가 좀 많은 게 신경 쓰여요. 썸 탈 때 이거 좀 걸리는데 싶은 것들이 만나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의구심이 들었던 것들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 이외의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머지 것들 있잖아. 저 사람 스타일이 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 사람 생긴 게 저게 좀 걸리는데? 이런 것들은 인연을 지속하는데 큰 문제가 안 돼요. 충분히 사귀면서 맞춰갈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거는 이미 완성돼 있을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서 오래 보면 외모보다 중요한 게 정이 트이는 거고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영역들이 훨씬 전 크다고 봐요. 그래서 썸 탈 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이것도 별로 저것도 별로 너무 허들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썸 탈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데이트하다가 서비스를 받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여겨봤을 때 약간 쎄하다 싶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겠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마음에 쓰인다 라는 거면 나중에 헤어짐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커. 근데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소개팅하고 누구 소개받고 썸 탈 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걱정들이 많거든.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지금 예비 남편 상현님이랑 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우리가 오전 비행기였던 거야. 근데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오전에 되게 느긋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상현님은 파워 J예요. 상현님은 렌트카 반납하고 비행기 놓칠 것 같은 거야. 서로 엄청 예민해져서 약간 다퉜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각자 집에 따로 갔어. 진짜 헤어질 뻔했어요. 그때 서로를 쟨 저런 애야. 조금만 화나면 예민해져.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했다면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게 돼. 왜냐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 붙이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나를 아끼려고 자기 방어하려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거리 둬버리거든. 그러면 인연을 놓칠 수 있다. 만난 지 1년 정도 된 커플인데요. 만나면서 살짝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인연이라는 증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3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결혼에 골인을 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에요. 그런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면 그건 나의 복인 것 같아. 제가 인스타에도 글을 하나 썼는데 청첩장 모임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묻잖아. 왜 상현이랑 결혼을 결심했어?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냥 상현이가 많이 다정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쑥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혼자 곰곰하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상현님을 만나고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상현님과 떡두꺼비 같은 아이도 낳고 싶고 노부부가 됐을 때 우리의 모습도 너무 궁금하고 이런 상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챙기고 잘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하트로 예시를 들어줬는데 인간은 반쪽밖에 없대요. 누구나. 엄청 잘 나가는 사람도 반쪽이라는 거야. 근데 나의 반쪽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래. 그래서 제가 부부 선배들을 보면 시너지가 미쳤어. 부부는 시너지예요. 서로 의지하고 내가 힘들면 더 지혜로운 사람한테 기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진짜 인연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인연이 될 증거이기도 해요.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거든요. 일하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예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많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이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할수록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는 사람 있죠? 멀리해야 돼. 어차피 인연이 아니니까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빨리. 근데 이거 어차피 안 듣거든요. 안 듣지만 본인이 아차차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연이라는 증거고 어떠한 결론까지 골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구독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30대 연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랑 30대는 뭐가 다르냐면 가장 주요하게 맞아야 되는 것들이 확실하게 좀 생기는 것 같아. 주우재 씨라고 모델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하는 족족 어록이 많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20대 때는 10개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막 직진하고 마음 표현했는데 30대 중반이 되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너무 공감됐거든요. 왜냐면 인생의 방향이나 가치관,
삶의 패턴, 성격,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30대 때는 조금 더 명확해져요. 20대 때도 나의 결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단순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성격 아니면 외모, 삶의 패턴 정도? 근데 30대 때의 결은 삶을 대하는 자세, 가치관, 그리고 딩크인지 아니면 아이를 가지고 싶은지, 종교가 있는지, 가족들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있죠. 나는 이거는 확실해.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30대의 연애가. 그래서 더 깊고 진하고 불타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이런 확고한 것들이 확실해지면서 만나는 모수가 줄어들고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좀 찾아봤는데 30대가 되면 남자들은 감정과 돈과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는다. 연애는 옵션이 되고 취미는 필수가 되고 30대 남자 키워드는 커리어와 자기 자신이 돼서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랑에 목매였던 20대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본인에게도 돈을 투자해야 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돈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자취하면 남자분들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20대 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연애가 1순위였다면 분명히 1순위는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본인과 연인을 또 1순위로 두겠지만 그게 아직 마음에 들어서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게 참 많다. 그러면 나 이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놓치기 싫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 3가지. 나는 정말 자신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소개팅을 가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난 무조건 꼬실 수 있어. 우선은 내 마인드를 이렇게 장착했으면 좋겠어. 모든 인간은 볼수록 매력적이야. 알수록 반짝반짝하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다 허들을 가지고 있어.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남자도 여자도 가지고 있거든? 아, 저 사람 성격은 어떨까? 직업적 의식은 어떨까? 저 사람 윤리적, 도덕적 태도는 어떨까? 그러기 때문에 과하게 상대의 이상형인 척을 하지 않으면 인연이 되기가 힘들어. 그 마음을 장착하고서 나에게 빠져있지 말고 상대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 초집중을 해야 돼. 상대가 좋아하는 말투, 웃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스터디하는 게 우선은 만났을 때 중요한 건데 내가 생각할 때 소개팅 100점100승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눈이 즐거워야 돼. 만났을 때 쑥스럽더라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는 표정. 표정이 첫인상에서 엄청난 요소를 차지해요.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나는 솔로 보잖아요. 엄청 웃고 들어오고 밝은 사람들이 첫인상 투표 1위야. 무조건. 그래서 많이 웃고 진실된 눈으로 쳐다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기 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를 꾸미는 것에 90% 시간을 써라. 내가 잘 어울리는 옷, 잘 어울리는 화장 스타일,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장착을 하고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웃어. 너무 중요해 이거. 소개팅 100점 100승 룩이 있어. 뭐냐면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옷이어야 돼. 첫 번째. 예를 들면 너무 높은 키릴, 너무 노출이 심한 옷. 그거는 상대가 부담스럽고 불안해. 두 번째, 밝아야 돼. 밝은 옷을 입었을 때 0.5배는 예뻐 보인대. 반사판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블랙이 잘 어울리더라도 조금 밝고 경쾌한 컬러를 하나라도 믹스를 하자.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해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일 법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아. 주말에 뭐 해요? 무슨 일을 할 때 되게 재밌어요? 스트레스는 뭘로 풀어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커피는 드세요? 먹는 거나 취미나 일 얘기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최소 100가지는 돼.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법한 정도의 질문을 한 20개는 준비해 가자. 질문을 많이 하면 상대가 나 이 사람이랑 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소개팅 한 번 만났을 때 서로를 너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센스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연남동에서 만나기로 했어. 마포구에서 만나면 마포구 관련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연남동 1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걷다가 여기 경의선 숲길은요 원래 지하철이 오갔는데 서울시에서 숲길로 지정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한 거래요 라든지 같이 만나는 그 장소나 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고기를 먹고 망원동을 걸었어. 망원동에 사는 작가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야. 그 작가의 남편분이 결혼하고 첫 끼로 먹은 데가 그 단골의 참치집이래. 궁금하잖아. 아니면 작은 티슈나 껌이나 귀여운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밥 먹고 줘. 이런 귀여운 센스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3가지 어렵지 않아요.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질문으로 이 작은 센스들로 내가 매력적인 사람임을 어필하는 거. 이 3가지면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근데 하영 이거 3개 다 하지 않았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소개팅 가기 전에 나를 만났다가 우리 집에 왔다가 아 진짜? 진짜로
구독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자존감도 낮고 예민한 성격이고 불안형이나 회피형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연애하기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회피형 남자친구를 만나는 여자친구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회피형 남자친구를 만나는 여자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쪼지 마세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너 그러지 마. 이런 단어들 있죠. 절대 피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동굴로 숨을 거야. 차라리 시간을 두고 난 널 믿어라는 이런 신뢰의 말들이 그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회피형들은 책임감이 적다기보다 사과를 잘 못하거나 마음의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과해야 될 거 아는데 사과를 잘 못해. 그리고 진심 없는 사과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 이런 걱정 고민이 큰 분들이 회피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쪼지 마십시오. 회피형을 만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은 상대를 너무 귀찮게 하지 말자.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자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의심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부모나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을 해보십시오. 내가 200을 주면 100이 올 겁니다. 100을 받고 싶다면 200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박사님 스타일들이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으시고 내가 아는 거는 다 틀렸다고 하는 박사님 재질들이 있어요. 뭐 3회차가 된 것 마냥 내 문제에 가타부타 하면서 박사님 재질들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없이 부정적인 사람. 결론까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님 재질과 부정적인 사람이 합쳐지잖아?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냥 차단해도 돼. 제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10개가 달렸어. 근데 그 10개의 댓글이 아주 논리적이게 부정적이더라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무엇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혜인님은 금수저겠죠? 이 댓글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이 공간은 절대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아차 싶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거든요. 이 10가지의 논거 중에 누구라도 동조할까봐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우리 달동네 걸었잖아.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 해왔던 것들을 상세하게 댓글로 적었어. 바로 실시간으로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 혜인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기 위해 살아오셨네요. 근데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는 안 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덕과 인복을 쌓아와야 되는 건데 난 지금 32살이니 글렀다로 결론이 나는 거야. 그래서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 32살 당신에게 그때가 빨랐는데 라는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어. 고민스러워가지고.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거리를 두자야. MBTI처럼 테니지먼트라는 직무검사가 있거든요. 탐구형이 있고 동기부여형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동기부여형이에요. 90%가. 근데 동기부여형을 가진 내가 오버하지 말자. 결국 나랑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 애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속상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오버싸다 하지 말자 이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분통이 터지는 거야 나 혼자. 이게 내가 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거리를 두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다가 내가 다친다.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응원이랑 그런 걸 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럴수록 본인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고. 그리고 거리를 둬야 하는 피곤한 사람의 유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얘기만 해요. 모든 얘기가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또 자기 얘기로 끝나. 제가 영감을 또 받았던 돌싱글즈의 정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첫 등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탄성을 낼 만큼 예쁘셔. 근데 자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이 사람 찍었어요. 저는 돌싱글즈나 나는 솔로나 있잖아요.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바꿔야 돼요. 당신은 주말에 뭐 하세요? 당신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의 이상형은 뭐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누가 나에게 관심 어린 질문을 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알아갈 때 있죠. 그때는 당신은으로 주어를 바꿔야 돼. 나는 솔로에서도 그래. 최근 기수 영철이 변호사 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궁금하지도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회 먹다가 어떻게 하신 줄 알아? 주무셨어요. 그 여성분이 벽에 대고 주무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사람이 앞에서 자잖아. 근데도 자기 얘기만 해. 이거는 마음의 병이에요. 상대의 표정과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병이야. 상대의 표정을 보면 지루하잖아.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나에게 푹 빠져있는 공주병, 왕자병이야. 뭔가 병 말고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병인데 병 말고 형이라고 하자. 애정결핍, 유형. 부정적이고 자아도취하고 애정결핍은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그건 부모도 못 고쳐요. 본인이 깨닫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니까 거리를 두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은 자아도취형이 많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되게 상대를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이 대화와 모임의 주제에 안 맞는 맥락을 자꾸 꺼내. 여기는 비즈니스 모임이야. 근데 자기가 그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결혼식을 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분명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주인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친구가 본인 남자친구랑 온단 말이야. 인사 한 번 더 시켜주려고. 뷔페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다? 다음 결혼할 타자인 친구와 남자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말에 자리를 비워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모임에서 주인공은 돌아가면서 맡아요. 그러면 이 모임의 주인공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바로 그 다음 달에 결혼하는 친구랑 그 예비 남편이 앉아 있었어. 제가 그 친구와 그 친구 예비 남편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눈치 없는 그 옆에 친구가 나 연하랑 사귀잖아. 연대 다녀. 나이가 몇 갠데.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연대 다니는 연하 남자친구 아무도 안 궁금하다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맥락이 안 맞잖아요. 흐름에 맞지 않잖아. 그렇게 그 뚱딴지 같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위기가 와장창창창창 빨리 밥 먹고 가자 이렇게 된다. 기분 좋으면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건데 하나씩 먼저 일어나더라고. 갑자기 조연이 툭 튀어나와서 주인공을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스토리가 산으로 가.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요. 흐름에서 너무 깨잖아. 둘러앉아 있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갖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근데 누구만 모른다? 본인만 모른다.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져요. 계속 외로워져. 어렸을 때는 다 모르거든요. 막 학생 때는 있죠? 네. 다 몰라. 그리고 이렇게 딥한 상황들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깊이가 있어줘야 돼. 안목이 생겨야 돼요. 어르신들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친구 한 명만 남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한 명도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한 명도 없으면 괜찮지. 근데 타의적으로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외롭다? 자아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부정해야 되잖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뼈를 깎는 고통보다 힘들 거예요.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남자, 이성적인 매력이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 소개팅을 받거나 연인으로 발전할 것 같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면 외적인 부분이 가장 사실 자를게. 아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장난을 잘못 치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비하하는 장난을 칠 때 사진보다 날씬하시네요. 살 좀 찌셔야겠어요. 많이 드세요. 사진보다 얼굴이 작으세요. 이러면 사진은 그럼 얼굴이 크다는 건가? 막 이렇게 별의별 상상을 하게 돼. 외모와 관련된 칭찬이나 장난을 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말을 비꼬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솔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 기수에 명수님이 있어. 정숙님을 좋아했는데 그 정수님이 연두색 원피스를 너무 예쁘게 입고 왔어.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원피스가 좋은 내가 변태 같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변태 같은 거지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친근하다를 너무 치댄다라고 얘기하거나 유쾌해서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칭찬이었는데 말이 너무 많으시다 라고 하시건가 비꼬아서 얘기하는 언어가 계속 오게 되면 이 사람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돼. 그래서 대화할 때 장난이나 비꼬는 말을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자기 입으로 초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나는 솔로에서 나온 거예요. 돌싱 특집을 하거든요. 돌싱들이어서 그런지 막 전개가 막 아주 흥미진진해 지금. 그런데 자기소개를 할 때 술을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주치를 먹습니다. 술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는 못 줄여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마음을 싹 틔우기 전부터 허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면 담배를 줄이시거나 술 약속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근데 만남의 시작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초친 거지. 여성분도 똑같아. 전날 술자리에서 혼자 자작하시면서 엄청 빠르게 드시는 거야. 술을 좋아하세요? 이러니까 저 혼술 엄청 해요. 전 매일 혼술이죠. 육퇴를 하시고 술 한잔 하는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처음 만나고 서로 사랑을 싹 틔우려고 호기심 있게 보는 상황에서 나에게 괜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 그리고 이어져서 세 번째가 통제하는 사람이야. 20대 중반 이상을 살다 보면 자기만의 루틴과 곤조가 생겨요. 운동의 루틴이 생길 수도 있고 휴식 시간에 책을 좀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만의 인생의 행복의 가치관들이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에서 혼술을 자주 한다는 그 여자분이 좋은 거야. 근데 첫날 밤에 누구님 술 그만 드세요. 술 그만 드세요. 막 계속 이러는 거야. 너무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보는데 겁이 나더라고. 만약에 본인 통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화를 내실까? 본인 기준에서 나는 주량이 약하니까 저 정도 먹으면 취해. 본인 기준점을 세워놓고 상대를 통제하는 거지.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아예 마음의 감정이나 뭐 인간관계의 이어짐이 바로 단절되는 것 같아요. 남자 만날 때 안지 얼마 안 돼서 사귀는 초반에 싸움이 느껴지는 포인트, 무조건 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 알려주세요. 저의 경험으로 빗대어 보면 내 마음과 관계없이 너무 저돌적인 남자 있죠. 이번 주말에 뭐 하시죠? 퇴근하기 전에 데리러 갈게요. 너무 본인 마음에 취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야.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좋게 말해서 저돌적이지, 나쁘게 말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거든. 나의 마음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컨텐츠에서 내가 앞으로 가! 그냥 가! 막 이랬잖아. 그거는 상대의 마음이랑 통했을 때 호흡을 맞추는 거잖아. 근데 너무 직진하고 저돌적으로 막 오면 겁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반경이나 패턴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이때쯤 일어나고 이때쯤 일을 하고 이때쯤 퇴근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겠구나. 시간을 쓰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 사람이 언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측 가능한 사람한테 안정감을 느낀대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계속 집착하고 질투를 느끼게 되면서 불안해지거든요. 상황 보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요즘 운동하겠지, 일어나서 출근했겠지, 이 정도는 암묵적으로 알아야 서로 안정감을 느끼거든. 그래야 집착 같은 걸 안 해. 세 번째는 태생이 조금 욱하거나 다혈질인 사람들 있죠. 제 친구의 일화인데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나이스한 거야. 막 수저도 다 꺼내주고 너무 나이스한데 갑자기 여기 갖고 와 이런 식으로 나한텐 너무 호의적이었는데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반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다? 정상이 아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 원래 좋을 땐 다 좋아. 좋을 때는 연락도 잘하고요. 막 서로 좋아주고.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식기도 하고 어느 땐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나에게 충분히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평소 행동이나 말 같은 거를 잘 봐야겠네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막 평가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쎄할 때들이 있어. 내가 막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있어도 어라? 그때를 보면 되지. 구독자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있는데 썸인지 어장인지가 너무 헷갈리신데요. 헷갈리게 하는 게 신호고 언어라고 봐. 하나에. 이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100% 어장이다. 진짜 썸 타는 사람들은 일어난 거, 자는 거, 삶의 패턴을 맞춰보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긴밀하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연락이 산발적이다, 연락의 패턴이 뒤죽박죽이다, 이러면 한 60% 썸이고 40%는 다른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다소 가볍다는 거야. 별로 좋지 않은 성적 농담을 던지던지 스킨십을 너무 가볍게 한다든지 과연 나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건가? 라는 퀘스천이 들거든요. 최근에 돌싱글들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정말 귀엽고 매력적인 정명이라는 여자 출연자가 나오더라고요. 나름 호감의 표시를 한다고 마음이 있으면 키스하고 가까이 가는 거 일반적인 거잖아, 조금 보여줄까? 라고 한다든지 남자라고 다 동물적인 감정으로 스킨십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음과 그리고 눈빛이 통하고 서로 취향이 통해서 깊어지는 거지. 본인의 어필을 섹스 어필로 다가갈 때 너무 적극적인 스킨십과 조금 짙은 농담은 어장일 수 있는 신호가 좀 높지. 그리고 명확한 언어가 있어. 사귀잔 말을 안 할 때 한 3번 만나면 조금 적극적인 질문이 들어와야 돼. 넌 남자친구 만나면 뭐 해? 넌 주말에 뭐 해? 한 5번 이상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사귀고 있어야 돼. 헷갈리지 않아야 할 최고의 답변은 자꾸 사귀자고 안 하는 거. 그러면 나도 이 사람에게 100% 올인하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근데 쟁취하고 싶잖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오히려 더 땡겨야지. 썸인지 어장인지가 솔직히 중요해? 네가 그 사람이 좋아 안 좋아?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들이대.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아 근데 조금 고민스럽대. 그러면 거절이지 뭐. 마무리만 잘 매듭 짓고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만나면서 확신이 안 들고 이 연애가 맞나 싶은 고민이 드신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 있는 연애인 것 같아. 왜냐하면 5개월을 만났으면 아직 그 두터운 신뢰 자본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로 헷갈리잖아? 그러면 아마 1년 안에 정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신뢰 자본과 정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아리송하면 상대를 믿고 질문하거나 우리가 고쳐보거나 맞춰볼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근데 5개월 미만들은 그게 어려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 쌓인 정보다. 제가 20대 중후반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남자 20대 후반이 조금은 일러.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거든. 여자 20대 초중반처럼. 근데 남자는 2년을 군대라는 시간에 묶여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해요. 미래 계획이나 자본에 대한 계획, 그 넥스트가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결론은 있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만나시는 분이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으로 별로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사람인 거지. 제가 그때 20대 중반에 10년지기 친구랑 사귀었어. 엄청 친한 언니가 있어요. 너 그릇이라서 담긴 거야 라고 했던 언니가,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나 땡땡이랑 사귀게 됐어 하니까 그 언니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아 혜인아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하는데 좀 일찍 만났구나 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둘 다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만나면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짐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독자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자꾸 헷갈리면 인연이 아닌 게 맞다. 인생의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면 훨씬 안정감이 생기고 튼튼하게 넥스트를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상현님을 20대 중후반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못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 상현님이 하고 싶은 거, 해결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인 인생의 우선순위였을 수 있거든. 저도 그렇고요. 근데 나의 행복, 우리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만났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인연이 되고 넥스트가 있는 것 같아. 정말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네요. 하영님이랑 저랑 만난 것도 2년이고 지금 이 타이밍에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 때, 사랑도, 인연의 꼴도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기회인 것 같기도 하거든. 그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이밍과 행운이 7이면 기세와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힘은 3이라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내가 잘 캐치하고 탈 수 있도록 매일을 단련해 나가야 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어쨌든 연애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다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 안목 기르는 방법부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크게 3가지로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관찰을 합니다. 저는 강연에 가서 2가지 단어로 저를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는 마케터다. 그리고 2번째는 관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관찰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더 참고 행동하는 거 조금 더 참아서 상대방을 조금 관찰하는 일에 시간을 더 쓰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눈을 가장 관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투명한 게 눈인 것 같거든요. 마음의 창과 같아요. 눈을 이렇게 흘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성적인 거랑 달라. 마음을 다하는 진심과 엄청난 기버의 사람들은 눈을 흘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의도가 없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눈을 지그시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방법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뱉은 말도 꼭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마포 쪽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제 의뢰상 마포구 가면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밥 한번 해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말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홍대 왔었는데 그때 소개해주신 카페 들렸다 갔습니다. 요 정도 제스처 있죠. 지나가는 말도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몇 번 감동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런 섬세하고 작은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을 뱉지 않는 거죠. 지나가는 말도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 섬세한 사람들이 진실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수표 많이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다 함부로 뱉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이뤄줄게. 사기꾼들이잖아. 그래서 작은 약속들도 조금 일관된 행동으로 기억하고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 진짜 진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금묵자학이란 말도 좋아하고 마중지봉이라는 말도 좋아하거든요. 이 2가지가 사실 똑같은 말인데 인삼밭에 나는 쑥은 영양분을 많이 받고 자라서 꼿꼿하게 자란대요. 그리고 금묵자학,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랑 잘 맞는 분이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도 보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 인간관계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 중에 하나는 나 중심적으로 사고가 자꾸 돌아가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살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여유 있고 싶어해. 근데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내가 그 세 가지의 여유가 없는 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서운함을 느껴요. 나 진짜 몸이 왜 이렇게 아파? 나 진짜 물질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네? 시간이 너무 없네? 그럼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는 거잖아. 내 문제인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우리 뇌는 이유를 찾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있죠. 내 한 몸 같은 가족이나 내 한 몸 같은 남자친구나 내 한 몸 같은 친구에게 서운함을 찾습니다. 이것도 서운하고요, 저것도 서운하고요, 저것도 서운하면 쟤 못된 놈이라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악순환의 고리에 타게 되거든. 친구랑도 멀어져, 헤어져,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져.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하자. 나의 신체적 건강에 집중하고 나의 시간적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시간의 축적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여유라는 게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넘치는 여유를 조금 베풀게 돼. 한 커플 한 커플씩. 그러다 보면 그게 덕으로 또 돌아오네. 그럼 돌아온 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베풀어. 그래서 너가 잘 살고 내가 잘 사는 게 우리가 서로 서운함 없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어른분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직급 가진 분께 유쾌하지만 예의 있게 잘 대하는 법 알려주세요. 맞아. 그 댓글 봤어요. 나의 손 위 언니도 될 수 있고 오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도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솔로를 봤는데 옥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서로 나이를 알기 전이에요. 근데 외관으로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태도가 이미 동생 대하듯이 대하고 약간 말을 놓는 거예요. 액면가로 어려 보인다고 말을 함부로 놓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말을 놓으라고 해도 저는 말을 잘 못 놓습니다. 진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말을 놓지 않으면 인간적인 예의를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면 대부분 예의가 있어. 반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어려워져요. 장난도 존댓말을 할 때 장난과 반말을 사용할 때 장난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손 위의 사람과는 가능한 말을 놓지 않는 것이 길게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15년 넘게 알던 언니들이랑 다 존댓말 써요. 아직도. 술을 먹으면서도 그 존댓말 안에서의 편안함이 유지되니까 서로 편해요. 가능한 말을 놓지 말자가 저는 첫 번째 꿀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표현해라 인 것 같아요. 언니나 오빠 혹은 상사분들은 피드백을 주거든요. 후배들에게 이거 잘했다,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는데 아무래도 후배들은 상사에게 피드백 주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줄 일도 없지만,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감사했고 무엇이 고맙고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상대를 존재케 해주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상대가 상사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존재 이유를 많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당신은 나에게 너무 큰 어른이다 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을 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른이 훌쩍 넘긴 언니로서 우선은 이런 남자 좋다, 이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결혼을 결심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잘 맞는 사람의 특징은 다르지만 저는 연애를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저의 신조가 있거든요. 좋은 남자를 고르는 방법은 저는 한 문장으로 기속되는데 결국 다정함이 이긴다 라는 말이에요. 일할 때도 쓰고 사랑할 때도 씁니다. 이 다정함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감정들과 배려들이 담겨 있어요. 엄청 풍부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야와 모든 행동과 배려가 상대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보통 되게 다정합니다. 그 다정함은 묻어나요. 행동이나 눈빛이나 마음이나 공기로도. 첫 번째는 결국 다정함이 이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성격은 달라도 돼요. MBTI는 달라도 돼. 근데 취향은 같아야 합니다. 연애도 길게 해보고 지금 결혼도 결심한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격은 달라도 취향은 비슷해야 되더라고요. 결혼할 예비 신랑이 썸 탈 때 이 질문 두 가지를 했어요. 좀 무서웠는데 나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이 면접관 같았는데,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묻는 이유를 만날수록 알겠더라고요. 우리 음식 새끼 먹잖아요. 음식 취향이 비슷하면 의식주 중에 하나는 맞는 거고, 그리고 음악 취향이 같으면 생각보다 감성이 비슷해요. 그와 제가 최유리를 좋아하고 검정치마 뮤지션을 좋아하고 막 이런 취향이 좀 맞으면 좀 결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을 보고 느낀 건데, 저는 일과 충분한 숙면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막 엄청난 쾌락이나 술을 즐기지도 않았는데 이분은 깊은 대화 속에서 오는 맥주 한 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본인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과 정신과 삶의 루틴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부어라 마셔라 막 이게 아니고
뭔가 본인의 소소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그걸 같이 나누는 게 결이 맞는 사람,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계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을 만나기가 진짜 어렵죠. 맞아요. 이 누구를 만날 때 두 가지의 시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시야. 잘 인연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시야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말해보네. 진짜요? 완전 맞아, 방금. 선생님 요즘에 응?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제가 본방송으로 챙겨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을 꼽자면 연애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나는 솔로를 항상 챙겨봅니다. 수요일 10시 반. 무조건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인간의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 꼭 거기에 나오는 유형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얘도 내 거, 쟤도 내 거, 다 내 거. 욕심 많은 이기적인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성이랑 있을 때랑 이성이랑 있을 때랑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 카멜레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딴 사람이 돼요. 말투까지 딴 사람이 되고 이성이나 동성이나 본인의 태도와 성향은 동일해야 된다고 봐요.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면 이게 불화가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다르니까 이성 앞에서랑 동성 앞에서랑 다른 성향과 태도가 나오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연애 프로그램에 나는 솔로도 그렇고 솔로지옥도 그렇고 관식, 명수 떠보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재고 떠봅니다. 사랑을 시작해도 잴 거예요. 친구의 여자친구랑 재던지 내가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랑 재던지 자꾸 재보고 떠보는 유형들은 전 거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뭐 본인은 완벽하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부족하지. 반쪽이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오히려 이걸 봐야 돼. 재지 말고 내가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나? 내가 부족한 게 저 사람한테 있나? 저 진짜 덜렁대거든요? 근데 제 예비 남편이 다 챙겨줘. 그러면 저 사람은 꼼꼼한데 나는 덜렁거려. 그럼 더 매력이 느껴지는 거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서로의 시너지와 궁합을 봐야지. 자꾸 재고 따지면 억지로 맞춰서 사랑이 돼도 부러지게 돼 있다. 꼭 챙겨봐봐. 아 진짜 어른들의 날것에 인간의 유형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돌싱만 엄청 봤는데 돌싱 그 19기? 네. 16기인가? 16기. 그쵸 16기.